안녕하세요. 공공운수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10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10월호의 키워드는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늘 벽에 부딪힙니다. 자본의 벽에, 차별과 혐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는 생애 첫 파업 투쟁을 통해 우리 내에 있던 두려움의 벽을 그리고 침묵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0월호에는 늘 말을 삼키고 살았던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의 다시 시작하는 투쟁 이야기, 그 치열하고도 뭉클했던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0월호 첫 번째 소식은 양천문화재단 분회의 투쟁 소식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 조합원들이 생애 첫 파업에서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봅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는 10월 12일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등 평가를 잘 남기고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요구 중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지만 명절 상여금을 신설하고 2024년에 장기 근속수당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첫 파업 투쟁을 조합원 이탈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성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투쟁을 통해 수많은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투쟁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동지들, 새벽부터 출근해 온종일 일한 몸으로도 집회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던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겁니다. 비에 젖은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다독이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난생 처음인 것들이 많습니다. 9월 19일도 그랬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양천구청장을 향해 분통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다친 조합원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애타는 마음들이 눈물로 또 한숨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밖에서 자리를 지켜주었던 동지들이 걱정되어 연행 과정에서 다쳐 깁스를 하고도 집회 자리를 지킨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순응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구청이 시키는 것들, 매뉴얼도 주어지지 않는 그 일들 다 참고 해냈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던 직원들을 투사로 만든 것은 양천구청 당신들입니다. 우리의 노동 하찮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쟁취했습니다. 단결이란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더 내딛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것일 뿐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단체 교섭을 시작해야 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양천문화재단 분회 폭력 연행 사태, 그 분노스러운 9월 13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 조합원들과 이성균 지부장의 불법 폭력 연행과 48시간 구금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인권 침해가 벌어진 날입니다. 그날의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난생 처음 수갑을 차게 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천문화재단 분회 사서 노동자들입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수당은 원래 없다는 것이, 장기 근속 수당은 못 준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착취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과 착취에 대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진짜 사장 양천구청장의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열린구청이라고 홍보하는 양천구청은 정작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여성조합원 6명이 양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한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명의 경찰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여성 경찰들이 연좌하고 있던 6명의 여성 조합원들을 에워쌌고, 그 바깥은 방패를 든 남성 경찰들이 한 겹 더 에워쌌습니다. 혼란과 공포로 서로를 꼭 붙들고 있던 조합원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한 사람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무릎과 발목을 밟고 어깨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양팔과 손목을 비틀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천경찰과 양천구청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천경찰서 정보과의 주선 및 양천구 행정지원국장의 주선으로 제안된 실무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이성균 서울지부 지부장을 경찰이 기습적으로 연행한 것입니다. 경찰은 단 6분 만에 3차까지 영거푸 해산명령을 내렸고,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지부장을 연행한 것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지부장을 경찰이 주선한 교섭자리로 이동하게 해서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럴진데 경찰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연행된 10명의 노동자들의 핸드폰마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수갑을 차지 않고서는 병원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서 노동자들이 난생 처음 수갑을 차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분의 소속 노동자들은 작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1년 반 동안 양천문화재단으로부터 재단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양천구청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구청 내에서 15분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남들 다 받는 명절 상여금을, 장기 근속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 모든 모욕과 폭력을 견뎌야 할 만큼 큰 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의 임협투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서울지부는 이 모든 공권력의 폭력과 노조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15분간의 대화 요구에 48시간 구금으로 답한 양천구청,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용역업체 입찰 설명회 대응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동덕여대 분회의 즐거운 또 뜨거운 투쟁의 소식입니다. 9월 8일 사장님이 불쑥 학교에 왔습니다. 혹시나 보충 교섭 요구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갑자기 모든 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동덕여대를 맡는 기간은 10월 말까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룹 내 경영 이슈로 사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2년짜리 계약을 맺은 회사가 10개월 만에 사업장 철수라니. 퇴직금은? 연차는? 우리 일자리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용역업체 입찰 공고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동덕여대 청소 보안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또 다른 용역업체의 신입사원이 됩니다.
학교가 용역업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린 9월 13일, 우리는 분해 사무실에 모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노조 탄압 악덕업체 썩 물러거라. 노동자 권리 우선하는 업체만 입장 가능. 용역업체 심사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갑작스런 업체 교체. 학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본관에 쫓아 올라가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앞 설명회가 열린 4층 복도에 진을 치고 학교 사무처 총무팀과 16개 업체를 맞이했습니다. 그 업체들 중 하나는 현재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고대 안암병원에서 노조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태가비엠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부 소식지가 발간될 때면 아마도 서류 심사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동지들이 소식지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서울지부와 우리 동덕여대 분회가 그동안 지켜온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주 즐겁고 뜨겁게 말이죠. 동지들, 동덕여대 분회의 업체 교체 대응 투쟁 승리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다음 소식은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연대 소식입니다. 이번 호에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 모교 집회에 연대해 주신 서재순 고려대 분회 분회장님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집회에 연대 가자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분회장인 저도 마냥 집회 참석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새벽에 출근해서 온종일 일하고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꼭 거길 가야 하느냐고 묻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야 한다고 대답해요. 서울 지부의 한 개 분회가 무너지면 다른 분회도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엄호해야죠. 저희 고려대 분회가 서울 지부 최초의 청소노동자 노조예요. 2004년도에 고려대 분회가 시작을 하면서 청소노동자 노조가 하나둘 조직이 되었는데 고대 안암병원이 무너지더니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도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고대 안암병원도 못돼 먹은 태가비엠이 들어와 있어요. 태가비엠이 노조 파괴로 소문이 났나 봐요. 더 이상 이 태가비엠이 날뛰도록 두면 안 돼요. 우리 투쟁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곳이 무너지면 또 다른 곳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서울지부 동지들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 집회에 이렇게나 많이들 오셨잖아요. 다들 새벽 출근에 힘들 텐데도요.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12년 동안 우리가 계속 승리를 이어온 이유도 우리의 연대에 있어요. 고려대 분회는 투쟁이 없는 해가 없어요. 땡볕에서 한 달 내내 집회하고 1, 2월 그 추운 겨울에 본관에서 밥 해먹고 자요. 한기와 습기가 올라오는 바닥에서 자고 나면 몸이 무지하게 아파요. 12년 내내 그렇게 투쟁하면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악질 세브란스 병원 박살내는 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가 승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는 한 번 시작한 투쟁은 끝을 봐야 해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죠. 소수의 조합원들이 남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다음 코너는 서울 지부의 이모저모입니다. 먼저 여의도지회 새벽선전전 소식입니다. 여의도지회 새벽선전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가로등빛이 없이는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시간,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와 국회의사당 앞은 출근하는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만 좋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새벽 선전전을 지속한 결과 한국교직원 공제의 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의 분해 조합원들은 현장에 만연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기 위해 여의도지회는 매달 새벽 첫 차를 탑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좋을 수 있는 여의도를 만들기 위해 여의도지회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두 번째 이모저모는 서울지부 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9월 11일 2023 서울지부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얼굴을 처음 보는 이들과 한 팀이 되어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함께 머리를 맞대 퀴즈를 풀면서 한층 더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 혹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경험자들의 조언도 듣고 앞으로 함께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울지부의 영원한 구호, 단결과 투쟁을 외치며 힘차게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이모저모는 서울도시가스 화요문화제 소식입니다. 서울도시가스분의 화요문화제를 진행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 여름의 열기를 오롯이 견디고 이제 제법 저녁 바람이 선선해지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 바뀌는 계절로 시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추운 날의 투쟁들이 더욱 외롭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고 이 투쟁 승리로 끝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부장의 톡톡. 이번 호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에 이성균 지부장님의 발언을 전합니다. 이번 호 지부장의 톡톡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도 함께 담았습니다. 노조법 2조 3조는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구성된 저희 공공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의 여러 투쟁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인 진짜 사장까지 하여 교섭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이 많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규정해서 하청 노동자는 진짜 사장이 원청과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현행 노조법 2조는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서 쟁의활동을 함에도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의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 소속 양천문화재단 분야의 투쟁은 현행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양천문화재단 분야는 15차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최종 결렬이 되었고 쟁의 조정 절차까지 거쳤으나 쟁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하청인 재단은 권한 없다. 원청인 구청은 책임 없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예산권,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사장인 양천구청장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병통치약인 책임없다 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9월 13일 투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의 노동자가 그중 6명은 여성으로서 일반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 로비에서 진짜 사장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15분 만에 해산명령과 동시에 중학범을 체포하듯이 연행당했습니다. 구청 앞 집회를 마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약 5m 전진하였을 뿐인데 해산명령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6분 만에 1차, 2차, 3차 해산명령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약속을 믿고 구청으로 이동 중이던 저 지부장을 기습 연행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한 조합원은 수갑을 꽁꽁 채워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10명의 연양자 모두 48시간을 꽉 채워서 구금했습니다. 지부장한테는 집시법상 해산명령 위반이라는 가벼운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10명의 핸드폰을 모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노조법 2조 때문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꼭 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에 원청도 포함시켜서 하청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저희 공공수노조 서울지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10월에도 서울지부의 현장 투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노조 파괴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의 모교 집회가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연대의 온기가 절실합니다. 조합원님들 26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와 주세요. 그리고 매일 낮 12시 40분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님들께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처를 지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응원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도시가스 분해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염창동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스코 도시가스 분해도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30분 LS 용산타워 앞에서 저녁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길어지는 투쟁에 우리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청 앞에서도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5시 30분에는 서울도시가스 분해가,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는 예스코 도시가스 분해가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시다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님들을 만나면 꼭 응원의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택시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다 분신하신 박영환 열사의 분향소가 한강 성심병원 앞에 차려졌습니다. 열사의 뜻을 기리는 분향소에 걸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열사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후 투쟁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일정입니다. 전태일 열사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가 11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문화재단 분해 폭력 연행 사태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충실히 발맞춘 결과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11월 11일 15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궐기를 성사해냅시다. 서울지부 소식지 10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현장에서 애쓰셨을 우리 서울지부 조합원님들, 가을이 가기 전 곁에 있는 동지들과 푸르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